안녕하세요. 일상을 위한 철학 채널의 시리즈 강의,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강의를 시작하게 된 철학 커뮤니케이터 박은미라고 합니다. 네, 철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예. 자, 일상을 위한 철학, 삶에 닿아 있는 철학을 모토로 일반인과 철학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철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자칭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는 대학 밖에서 철학 박사가 철학 칼럼니스트 역할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외국에는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차원에서, 예, 진짜 나로 살 때 행복하다는 2013년에 제가 단독으로 낸 저서인데, 이 책을 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인문학 강의를 부탁받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 밖에서 정말 철학을 위한 수요가 꽤 있다라는 거를 체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철학의 성찰력을 일상의 문제에 적용해서 자기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은 대학 안에서 대학생들과 호흡을 했는데 2021년부터는 대학 밖에서 일반인들과 호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의자표상으로서의 세계 해설서 낸 적 있고요. 이 두 권이 이제 단독 저서고 제가 박사 논문을 칼 야스퍼스로 써서 한나 아렌트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 칼 야스퍼스인데요. 칼 야스퍼스를 써서 야스퍼스 학교 선생님들하고 철학 주요 저서 철학 2권의 제목이 실존 조명인데요. 공동 번역을 했고요. 어, 칼 야스퍼스 비기적 실존의 치유자나 철학 삶을 묻다 미래 인문학 트렌드에서는 이제 한 꼭지씩 제가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래 인문학 트렌드에 제가 참여한 꼭지는 치유 인문학지고요. 음, 예, 외철학 상담인가에서도 동서양 고전에 의해서도 한 꼭지씩 담당을 했고 박사과정 논문 쓰는 와중에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철학의 역사를 번역을 해서 예, 일반인들과의 접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가 제가 낸 책들 중에 일반인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리스트였습니다. 이게 자기소개로 말씀드립니다. 어, 글쎄요, 그 철학에 관심은 많이 가져주시는데, 사실은 철학의 역사가 2500년이잖아요. 예, 탈레스 정도부터 뭐 지금까지 하면 이제 25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철학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철학 강의를 들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으셨는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사실 그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은 당대에 정말 똑똑한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거든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뚜렷하게 그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뭐 칸트니, 쇼펜하우어니, 니체니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다고 거기 이렇게 빠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진입장벽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막 칸트의 어떤 용어를 알고 싶거나 쇼펜하우어의 어떤 아주 어려운 특별한 용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일상에 이 철학의 성찰력을 좀 적용을 해서 내가 조금 더 폭넓게 인생을 보고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제 마음 때문에 채널 제목을 일상을 위한 철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을 크게 두 분류로 하자 그러면 굉장히 정밀한 그 체계적인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지혜로서의 철학이 있는데 일반인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지혜로서의 철학이거든요. 삶의 지혜를 얻고 싶은 건데 이거를 대학 안에서 강의하는 이 체계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에서 그런 삶의 지혜를 좀 얻기는 어려워집니다. 예. 근데 이제 인문학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전공자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조금 전달력을 가진 전공자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감히 그 역할을 해보겠다고 대학 밖의 삶을 꿈꾸게 되었는데요. 예, 지혜로서의 철학에 중점을 둬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 강의의 특징은 철학자 이름이 별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철학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강의는 이미 유튜브에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철학, 일상을 위한 철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일단 철학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야 인간관계에 대해서 철학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에 한 두세 번까지는 철학의 기본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철학이 뭐냐라고 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그러한가를 묻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를 잘 체계적으로 따지는 게 사실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그리스어 원이 지혜에 대한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혜에 대한 사랑 이러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학문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학문이라고 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학문이라는 단어가요. 최근 500년에 쓰였습니다. 르네상스부터 학문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그러면 기원전 5, 6세기부터 르네상스 시기까지 각 2000년 동안 학문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된 게 필로소피아 철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강의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아주 예전이죠. 이제 강사 시절에 강사휴게실에서 이 철학책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강사님들이 어머, 선생님 철학 전공이세요? 이러고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 예.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예.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말에. 근데 그 반응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 박사들도 철학을 좀 힘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정치학에서도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정치 철학이고 법학에서도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법 철학이고 뭐 좀 그렇기는 합니다. 네. 2000년 동안 철학이 학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절에 문예부흥이잖아요. 그래서 학문이 많이 개별 학문으로 분화가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물리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왜를 묻고 따진 것은 물리학으로 독립을 하고 생명 현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왜를 묻고 따진 것은 생물학으로 독립을 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개별 학문, 분과 학문으로 철학이 뛰어주다 보니까 르네상스 시기에 그 개별 학문들과 기존의 필로소피아를 통칭할 통칭할 상위 카테고리 용어가 필요해져서 등장한 게 학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다른 학문 분야의 박사님들이 철학 이러면 쪼끔 무겁게 느끼시는 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철학을 만학의 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잘 따지는 것보다 빨리빨리 급한 시대잖아요. 패스트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팁 전성 시대예요. 그래서 간략간략 빨리빨리 묻고 빨리빨리 답을 원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얼마인가요? 3 더하기 3은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빨리 묻고 빨리 답을 원하는데 철학은 체계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지자고 하는 것이니까 되게 이제 느리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철학은 만약에 인생이 덧셈이라면 2 더하기는 얼마인가요? 3 더하기 3은 얼마인가요? 이건 팁을 묻는 거죠. 근데 더하기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삶에 대해서도 원리적 인식이 가지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원리적 인식이 가지는 힘을 좀 나눠 드리고 싶은데요. 그 원리적 인식을 하게 하는 물음이 바로 왜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왜를 물어 버릇하다 보면 다소 머리가 아프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후회할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 주거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일까?' 이런 거를 잘 묻고 묻다 보면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이런 식의 후회를 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철학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미리 머리 아파서 두고두고 머리 아플 가능성을 줄인다. 머리 아픔의 총량을 줄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후회는 되돌이킬 수 없어서 후회잖아요. 예. 근데 미리 조금 생각해서 조정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후회하지 않을 텐데 이런 일 꽤 있으시잖아요. 예. 좀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갖추자라는 게 인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성찰력을 일상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왜 소통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듣는 사람에게는 혼란이나 추궁으로 느껴진 생각지도 않게 짜증으로 돌아오는 이럴 때 인제 소통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인제 사람 마음 안에는 논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논리, 심리, 무의식이 다 있죠. 예. 그런데 생각을 잘하다 보면요. 이 논리를 비틀고 들어오는 심리적 특징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심리적 특징을 보다 보면
심리적 특징을 그렇게 가져가는 무의식적인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철학을 중심으로 심리학, 정신분석학, 뇌과학을 좀 동원해서 네, 좀 생각을 돌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해서 심리적 특징과 무의식적인 그런 작용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잘 정리해서 가져가는 그런 분야의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남들의 내로남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로남불 하세요? 안 하세요? 네. 답이 들리는 것 같네요. 저도 하겠죠. 네. 그런 답을 네. 제가 인문학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딜레마가 뭐냐면요. '저도 내로남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에 힘이 있는 분들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오세요. 예. "저 내로남불 안 합니다. 난 남들의 내로남불 때문에 아직 미치고 팔 수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또 인문학 강의를 안 들으러 오세요. 그래서 반성을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 분들은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오시고 그런 문제가 쪼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우물을 넓히는 거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남들의 내로남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우물이 좀 좁은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는 내로남불 안 해요. 이러는 분들은 자신의 내로남불을 볼 만큼의 성찰력이 없으신 거잖아요. 내로남불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내로남불을 하긴 하는데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의 내로남불을 보면 타인의 내로남불을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나의 내로남불을 못 보면 타인의 내로남불에서 기절하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내로남불을 볼수록 타인을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신 분들은 "나는 내로남불 안 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내로남불 중에 최고의 내로남불은 나는 내로남불 안 한다는 내로남불입니다. 네. 자, 우리 모두는 자신은 객관적이라고 느끼죠. 예. 상대방은 지나치게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예, 나는 객관적이고 상대방은 편파적이라고 착각하는데 상대방 눈에는 또 어때요? 그 사람에게 상대방인 내가 편파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갈등을 안 하겠습니까? 다 타인의 편파는 보이는데 나의 편파는 보이지 않아요. 예.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유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타인의 내로남불 때문에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타인의 내로남불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나의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내로남불부터 관리를 좀 해 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내로남불은 편향적 인식을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편향적 인식을 제어하는 거, 바로 이 편향적 인식을 제어하는 게 철학인데 이 편향적 인식을 제어하는 인식, 그걸 이제 철학에서는 비판적 인식이라 합니다. 비판적 인식은 뭘까요? 내가 하는 게 내면 로맨스인데 남이 보기에는 불륜에 불과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는 거 저거 저 사람에게 남인 나에게는 스캔들에 불과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본인 자신에게는 엄청난 로맨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인식을 확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식의 편향을 최대한 줄이고 인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인식의 범위를 넓히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요. 다른 사람이 잘 이해가 돼서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강의 제목을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라고 제가 지었던 건데요. 자, 나의 편향을 의식하고 있으면 결혼 생활도 다른 사람과의 공동 작업도 수월해질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다 내가 한 거는 너무너무 잘 알고 느껴요. 근데 상대방이 한 거는 잘 못 느끼죠. 내가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어떤 공동 작업을 할 때 자신의 노력과 기여만 더 생각을 한답니다. 상대방이 어떤 노력과 기여를 했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거, 우물을 넓히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철학은 나의 우물을 자꾸 생각으로 넘어가 봐서
자꾸자꾸 자신의 우를 넓히는 거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철학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좀 달라지셨을까요? 네. 앞으로 일상을 위한 철학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하나 있는데도 잊어버렸네요. 자, 이 정도는 뭐 금방 한 거랑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사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